내 몸 쓰는 법, 우리 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 챕터 5에 보면은 이런 운동은 어때요 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추천해 주는데 이 중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운동이 뭔지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것 중에 요가라는 그 운동이 있었는데 약간 요가하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요가라는 운동을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음성민씨. 저는요, 선생님, 저는, 26쪽에 내 몸에 좋은 운동을 찾으려면 우선 내 몸이 어떤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음, 여기서요, 음, 음, 일단 제가, 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그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서로야, 제가 네, 달리기 해.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네, 다시 한번 말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챕터 5에 보면은 이런 운동은 어때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 네, 해주는데 혹시, 저는 130쪽이요. 네, 자, 지금 서로가 한 질문은 이 책에 나온 네. 여러 가지 운동들 중에서 특히 4장, 5장에서 제시된 운동 중에서 특별히 성민이가 해보고 싶은 운동이 있는지를 묻는 게 질문이었어. 서로 맞아? 저는요, 네. 혹시 그 133쪽이에요? 4장, 5장, 84쪽부터 144쪽 전부 중에서. 130 몇 쪽이요? 아니요, 한쪽이 아니라 음, 4장과 5장. 이 책의 4장, 책 중간이 84쪽 이후부터 쭉 여러 가지 운동이 소개되고 있잖아. 성민아. 맞다. 네. 저는요, 어, 어, 축구의 골키퍼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어, 혹시 그 질문이 뭐였더라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운동의 종목이요. 축구입니다. 넌 축구 이미 하고 있는데 해보고 싶어? 아니, 아니라, 그러면요, 어, 음, 저는, 배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 음, 하필 배구인지를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민아? 네? 왜 너가 배구를 하고 싶은지도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배구를 하고 싶은 이유는 살- 살짝, 그, 많이 안 해본 운동인데, 새롭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선수들이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게 하겠습니다. 자, 서로가 지금 말했던 요가와 그다음에 성민이가 말했던 배구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알아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성민 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가부터 잠깐 보면 책에 쪽수가
이 책은 쪽수가 너무 이제 글씨가 이상하게 나와 있어갖고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 책으로 치면 여기가 92쪽인가? 네. 92쪽에 요가에 대해서 나와. 자, 요가 하면 보통 뭘 떠오른다고? 요가 알아? 네, 알아요. 음. 해봤어, 요가를? 저요? 저 요가 음. 해봤냐고요? 요가 해봤냐? 저는 요가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래. 어땠어? 살짝 몸이 개운했어요, 살짝. 그래. 서로는 전 지금 해본 적 없어요. 공유한 거 보여? 지금 공유한 네. 거 보여?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아주, 이러한 자세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이 책에 따르면 기묘한 자세를 떠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는 요가가 단지 이러한 기묘한 자세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93쪽에 보면, 음, 숨 쉬는 거? 응? 숨 쉬는 게 요가다? 관절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응? 관절, 뼈를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요가가 뭐냐고. 다리를, 3쪽의 아니, 뭐, 내용은, 응? 다리에 무슨 관절 같은 것을 풀어줘요. 다리 스트레칭. 풀어주는 게 요가야? 아, 책 93쪽을 살펴보라 읽어보라고. 좀. 읽어. 제가요? 이 책에서는 요가가 단지 기묘한 자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요가에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 명상을 중심으로 가르친다고 어, 했습니다. 요가가 명상, 그 명상을 하기 위해서 우선 뭐가 중심이 된다고? 숨 쉬는 거? 숨 어, 쉬는 거. 숨쉬기가 중심이 되어서 여기 보면 호흡만 제대로 익혀도 수련의 절반 해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숨 쉬는 법이 중요하다. 여기 지금 명상하고 있는 거고 숨쉬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숨 쉬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래? 숨 쉬는 게 음, 체온을 올리고 순환을 도와서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근력을 쓴 동작에서 체온을 올리고 순환을 도와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때문이래. 또, 부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 부상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야. 아, 또, 그중에서 이제 호흡하는 방법들 중에 여기서 지금 우짜이 호흡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우짜이 호흡의 장점은 음, 몸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왜 몸에 집중할 수 있대? 그, 호흡 소리를 들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몸의 균형을 위한 동작들을 호흡과 연결해 반복한다는 점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계속 이 책에서는 호흡에 관한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95쪽 요가의 좋은 점. 음, 머릿속이 정리되는 경험을 합니다. 왜? 복잡했던 머릿속이. 왜? 그 몸에 오는 자극을 느끼고 동작을 하기 위해 근력을 모으는 것만으로 정신이 없거든요. 왜 그렇다는 거야? 왜 머릿속에 정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훈련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수면의 질을 높인다고 해요. 그래. 그런 효과가 네, 있는데 왜 머릿속이 정리가 되냐고. 저 머릿속이. 요것처럼 몸을 쓰면 집중하는 시간을 정서적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고 해요. 그 요가 그리고 이 요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이거를 위해서 근력을 모으는 것 때문에 자기의 머릿속에 복잡한 게 잊혀진다, 잠깐. 내가 머리로 뭘 생각하잖아. 근데 요거 하는 동안은 머리에 생각할 틈이 없어. 왜? 계속 뭐 해야 되니까. 요가 그걸 해야 되니. 호흡, 아, 호흡하고 자세에 집중해야 되니까 내가 호흡 제대로 하고 자세를 제대로 만들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세상사 복잡한 일을 잊게 된다고. 세상사 복잡한 일을 잊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줄고 스트레스가 주니까 잠을 잘 자게 되고 어? 그래서 이게 요가의 효과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요가의 종류가 몇 개 나와. 요가의 종류. 요거의 핫 종류는 요가. 하타 요가. 하타 요가는 뭐래? 음, 하타 요가가. 몸의 정렬에 맞추기 위해 음. 유연성과 근력이 조화를 이룬 자세로 오래 머무는 수련법. 이게 하타 요가라는 거야. 두 번째, 아시탄가. 인사이드 아시탄가. 폴요 요가 아시탄가 요가는 뭐야? 역동적으로 역동적으로 근육을 운동하는 근육을 그걸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게 아시탄가야. 또 세 번째는 그 인사이드 폴로 요가입니다. 그 네 번째고 그 비뇨기과. 빈야사도 비냐사. 있습니다. 비냐사는 뭐가 특징이야? 호흡으로 음, 동작과 동작 사이를 연결하는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인사이드 인사이드 플로우 플레이가 요가입니다. 인사이드 플로우 어, 요가는 뭐라는 거야?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춤을 춰도 뭐? 비뇨사를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앞에서 비냐사 얘기했는데 그 강한 근력 운동도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하는 게 비냐사가 바로 인사이드 플로우 요가라는 거야. 그 다음에 핫 요가. 어, 한 요가는 그 다음에 다음 주 넘겨서 그 다음에 인요가. 26 또 인요 그 다음에 아르 요가. 아르타찬드라사나 요가가 아니구나. 플라잉 요가까지 해서 이렇게 요가가 다양한 종류의 요가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뭐 자세까지도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가에 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요가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몸에 근력을 키워주고 유연성을 길러주는 스포츠 운동으로 생각하는 거였어. 근데 원래 요가는 운동하려고 요가가 생겨난 게 아니야. 요가는 음, 원래 인도의 승려들이 수도하는 사람들이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 수행 방법들 중에 하나가 요가야. 수행 음, 방법 만드는 요가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뭐 살 빼는 거, 몸 그 탄력성 만들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뭐야,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변질된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는 거야. 스포츠로 변질된. 어쨌든 이 책에서는 꼭 그 명상 수련이 아니다 하더라도 요가가 요가 자체로서 또 이렇게 스포츠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다는 점, 그 점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도 인도에 갔을 때 요가를 한번 해봤었는데 막 곡소리 나 곡소리 그 자세 취하는 게 너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으악 하고 곡소리 났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요가를 배워보는 것도 좋겠지. 자, 그 다음에 성미가 말했던 건, 아, 근데 질문하면 돼요. 아니, 너가 말했던 건 배구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 아, 네, 맞아, 배고요. 자, 배구는 책 165쪽에 나와 있습니다. 165쪽. 아, 100. 배구는 다 알 거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배구가 뭔지 다 알 거 아니야, 서로. 배구 해봤어, 학교에서? 서로야? 네, 성민이는 네,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보시면 네. 자, 배구와 관련되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규칙을 살펴보면 배구는 한 팀에 몇 명? 한 팀에 6명인가? 6명이나 9명. 9명 중 6인제 배구가 있고 9인제 배구가 있습니다. 아, 득실 점수는 25점. 25점이 한 세트고 5세트 중 3세트를 먼저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24대 24로 동점이 되면 이거 듀스가 되면 몇 점 차가 벌어져야 2점이 벌어 2점. 1점 차이, 2점 승리하고 차이, 2점 차이. 그다음에 2대 2에서 5세트 하게 되면 그러면 먼저 25점이 아니라 먼저 몇 점? 15점. 15점이 되면 끝나는 걸로 개인 노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다음에 서브. 서브가 뭐야? 이렇게 손으로 음, 해가지고, 패스를, 서브가 아니라, 그거 공을 쳐가지고 상대팀 네트로 넘기는 거예요. 자, 경기장 코드 제일 뒤에서 먼저 공을 쳐서 상대편 네트로 보내는 걸 우리가 서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브를 넣는 팀이 이기면 몇 점? 이렇죠. 음, 응? 서브 넣는 팀이 이기면 몇 점? 1점. 1점. 음. 그다음에 경기 규칙에 몇 번 이내에 넘겨야 돼? 어, 1분? 1분? 시간이 있어? 30, 모르겠, 어? 배구 규칙. 공이 넘어왔어. 그럼 몇 번 내? 3번, 3번. 3번. 3번 이내에 넘겨야지. 3번을, 4번부터는 아웃이지. 3번 내에 넘겨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위치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누가 있어? 그, 공격하고 수비요. 아, 책 보고 얘기해라. 정민아. 근데 몇 쪽이에요, 근데? 167쪽. 107쪽, 107쪽. 그렇구나, 아, 근데 글씨가 이게 쪽수가 잘 안 보여가지고. 107쪽을, 167쪽을 알고 못 찾고 있었어요. 미안, 잘못 얘기했어. 자, 누가 있어? 포지션. 세터. 공격수하고 센터, 아웃사이드 센터. 히터와 오른쪽 센터가 하는 일이 뭐야? 공격수가 있습니다. 센터가 하는 일. 스트라이커가 공격할 수 있게 패스 받은 공을 네트 가까이에서 높이 올려준다. 공격수가 이렇게 때릴 수 있도록 세터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잘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터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아웃사이드 히터. 응? 아웃사이드 히터가 뭔데? 아웃사이드 히터? 음, 그거, 그거 바깥에서, 아니다. 바깥에 있는 공을, 아니다. 자, 포지션 아까 세터 얘기했고 두 번째 뭐 얘기하냐고. 왼쪽 공격수. 아? 공격과 아웃사이드 수비를 히터. 담당하는 핵심 표 공격수고. 포지션이. 자, 그럼 사실은
아웃사이드 히터를 얘기할 게 아니라 네가 뭘 얘기해야 돼? 윙 스파이커를 윙 스파이커. 아, 윙 스파이커가 있고 윙 네. 스파이커 안에 아웃사이드 히터하고 뭐하고 아웃사이드하고 아포지 오른쪽 스파이커, 공격수 스파이커가 있다고. 아포지 아포, 아, 윙 스파이커가 윙 날개 윙 스파이커가 몇 명? 2명. 2명인데 그중에 왼쪽을 맡고 있는 건 아웃사이드 히터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맡고 있는 건 아포지 스파이커? 아포지 스파이커. 아포지 스파이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연경 선수는 왼쪽이라는 거야, 오른쪽이라는 거야? 어, 왼쪽, 어? 왼쪽이요. 왼쪽 왼쪽, 아웃사이드 히터니까 왼쪽이겠지. 그다음에 또 누구? 세터 있고 미들 윙 스파이커 블로커, 있고 그다음에 미들 블로커 미들, 일단 미들 블로커가 하는 일은 중앙에서 상대의 공격을 막으며 빠르게 반격. 중앙에서 상대의 공격을 막으며 빠르게 반격하는 미들 블로커가 있고 그다음에 음, 또 포지션 뭐 있어? 리베로, 리 리베로. 리베로라는 건 뭐한데? 다른 팀원이 놓친 공이나 빈 곳으로 대구에서 들어온 아니. 공을 막는 역할. 그 리베로 수비 전문가 수비 전문가. 그래서 근데 리베로 이거는 공격을 할 수 없는 포지션 아닌가요? 그리고 리베로는 혼자 다른 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 서브와 네, 블로킹도 할 수 없어요. 없다. 없다. 왜? 뭐니까? 그 수비 그냥 수비 전문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배구 리베로인가 봅니다. 여기 보면 유니폼 다 검은색인데 얘 하나만 좀 색깔 다른 거 보여? 네, 네, 네 보여요. 다른 데는 특별히 보이는 적 없나? 리베로 아까 그 장면에서만 나오고 다른 데서는 화면에서 보여준 적 없네. 리베로가. 아, 어쨌든 수비 전단이 바로 리베로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배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어, 자, 그 다음에 성민이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 질문하면 되죠. 네, 네, 여기서 음, 이제 96쪽에 함께하는 스포츠 팀 플레이에서 어, 어, 축- 축구는 11명이 한 팀을 이루고 발로 공을 차서 상대편 골대에 넣으면 1점 종목이죠. 여기서 공격, 수비수, 골키퍼 역할, 센터백, 포워드, 윙백, 미드필더 포지션의 조합에 따라 전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치열한 몸싸움뿐만 아니라 상대와 제압할 전술을 펼치는 드는 싸움이 축구 또 다른 재미입니다. 여기서 99쪽에 골키퍼 역할이 있는 아니다. 음, 골키퍼 역할, 골키퍼의 기본 자세는 다리로 어깨 넓이를 벌리고 스쿼트를 하는 것처럼 무릎을 굽히는 것입니다. 발이 팔자로 벌어지거나 무릎이 안쪽 혹은 바깥쪽으로 물리지 않게 합니다. 저는 어, 골키퍼를 어, 한번 잠시만 이거 어떻게 말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성민아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야? 그 질문하는 거죠. 무슨 질문?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 이 내용을 오늘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성민아 지금 너가 이 책을 읽고, 네. 프로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보고 싶니? 그러니까
골키퍼를 만약에 배울 시간이 있다면 배우고 싶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구나. 혹시 골키퍼를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골키퍼를 배워보고 싶습니까? 에? 에?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골키퍼를 배워보고 싶습니까? 아, 제가 골키퍼를 배울 거냐고요? 골키퍼를 축구 포지션 중에 골키퍼를 해볼 생각이 있냐고. 골키퍼를 맡아서 배워서 해볼 생각이 있냐고. 아, 축구에서. 음, 음. 축구. 딱히 축구에 관심이 없긴 한데, 그래도 뭐 해야 한다면은 골키퍼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왜 공격수나 다, 약간, 그 공격수는 다른 사람이랑 약간 부딪힐 수 있고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골키퍼는 그 공만 막으면 되니까 좀 더 쉬울 것 같기도 해요. 상민이? 저는요, 살짝 골키퍼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친구들이 한번 골키퍼 해보라 해서 딱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막아봤는데 너무 살짝 너무 살짝 막는 게 재밌어서 골키퍼를 한번 해보고 실력이 늘면 친구들과 하는 경기에서 골키퍼 역할을 맡아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골키퍼의 역할이라든가 골키퍼 뭐 자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축구 경기에 보면 지금 골키퍼 얘기를 했는데 골키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책 97쪽 에 보면 여기서 포지션이 뭐뭐 있다는 거야? 그 공격, 수비수, 골키퍼, 센터백, 포워드, 윙백, 미드필더 포지션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서로가 잘 모르는 포지션이 뭐야? 윙백이요. 응? 윙백. 성미가 알려줘. 윙백이 뭐야? 윙백이 뭐였더라? 근데 그, 음, 윙백이 뭐냐면, 수비 맞죠, 선생님? 윙백이. 음, 그 수비인데, 이, 윙백이 뭐냐면, 이게 우리 편이, 어, 공을 차고 올라갈 때, 여기, 원래, 포지션, 수비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사람과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윙백인데, 그 사람들이, 패스를 도와주려고, 이게, 수비수 맨 왼쪽과 오른쪽의 윙백 아니에요? 자, 백이 이제 어떤 수비수 중에 있는 거고, 센터백은 말 그대로 중앙 수비수. 윙백은 윙이 어디야? 윙이 뭐야, 서로야? 날개? 날개니까 측면. 왼쪽이나 음, 오른쪽 측면 수비수를 보고서 이제 뭐야? 윙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뭐야? 수비수들 중에 하나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수비수들이 쭉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책에서는 그런 역할에 주목하지 않고 골키퍼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이 사람이 자기가 골키퍼를 체험했기 때문에 골키퍼 얘기를 열심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책의 저자는 자기가 해본 운동을 자기가 해본 포지션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하고 있는 또 그러한 책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흥미 다 했어?
음, 또, 또, 뭐, 어? 넷볼이 있잖아요. 백 쪽에, 어, 그 넷볼은 체육 시간에 많이 하는 유 스포츠의 대명사인데, 만약에 학교에서 넷볼을 한다면, 음, 어떨 것 같습니까? 넷볼 알아, 소로야? 네? 넷볼 아냐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해본 적은 없어? 네. 성민이는? 저 알아요. 그 전 학교에 들었는데, 조그만한 그 그물 골대가 있는데, 그거를, 이 딱딱한 공을, 이게, 이렇게 점프해서 넣는 건데, 네, 이렇게, 네, 맞아요. 그 넷볼은 뭐랑 비슷해? 농구하고 비슷해요. 농구. 농구하고 비슷한 운동으로서 이렇게 넷볼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구에 비해서 더 이렇게 뭐야, 좀 간단한 또 쉽게 이렇게 수익된 운동이 넷볼입니다. 자, 책 101쪽 보겠습니다. 농구하고 지금 넷볼을 비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어? 음. 차이점. 넷볼 경기장이 농구 경기장보다 좀 더 커요. 그렇지. 넷볼 경기장이 농구 경기보다 크다. 첫 번째. 또 음, 그 인원 수가 많아요. 농구는 몇 명? 5명, 5명인데 넷볼은 7명. 7명에서 경기장도 크고 인원수도 많고 넷볼이. 그 다음에 또 그리고 패스 제한 음, 시간이 짧아요, 매우. 3초 안에 줘야 돼요. 아, 농구에서는 드리블을 많이 한단 말이야. 드리블. 공을 네. 이렇게 튀겨나가는. 근데 넷볼에서는 여기는 드리블이 안 드리블이 돼요. 드리블이 없습니다. 안 돼요. 또 패스. 계속 패스로 드리블한다는 것들 돼 있고. 자기 포지션에 맡아서 그거 지역이 있는데 그 포지션이 그 다른 사람의 지역에 가면 안 돼요. 위치에만 있어야 돼요. 아, 이제 또는 골프 주변 슈팅 구역, 골서클에서 공격수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수비도 상대에게서 90c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가까이 몸을 부딪혀서 근접 수비하는 것들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넷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아래부터는 농구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들이 또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패스 제한 시간이 3초로 매우 짧은 거는 넷볼이 아니라고? 넷볼 맞구나. 넷볼은 농구를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서 패스 제한 시간이 3초로 매우 짧아서 20초 안에 공격을 하면 되는 농구보다 진행이 빠르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진행이 더 빠른 것들이 넷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세 군데로 나눈 경기장 안에서 포지션별로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는 거. 한 발을 축으로 방향만 바꿀 수 있을 뿐 공을 갖고 뛰거나 벌릴 수는 없어서 패스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넷볼의 어떤 그런 특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민이 또 있어? 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이 책은 내 몸 쓰는 법 해가지고 스포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책,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쪽에 무슨 설명 나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15쪽에 뭐? 복식호흡, 복식 호흡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 복식 호흡 때 이 복이 무슨 복자인지 혹시 알아? 복식 호흡이. 복이 이게 배복자야, 배복자.
아, 우리가 보통 이 숨쉬기 하면은 뭐 코로 숨을 입으로 마시고 코로 쉰다든가 입과 코 이 부분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배 단전 있는 곳에부터 이렇게 숨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쉬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복식호흡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복식호흡을 하래? 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없어서. 왜 복식호흡을 하면 마음 차분하게 가라앉아? 그, 성민아, 새로 들어가는 선생님이, 성민아, 선생님 네. 질문했으면 너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너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 아까, 네네네. 지금 어디 보고 있어? 아, 책 보고, 아니, 네, 네, 책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보고 있냐고? 아, 아니, 여기, 네. 응? 성민아, 지금 어디 보고 있어? 아니, 아니라요.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봐야 되냐고 지금. 책 그거, 15쪽이요. 그러니까 씹어서 봐야지. 네, 어? 넉넉히 있으면 어떻게 해? 왜 네. 왜 복식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음, 폐로 들어가는 산소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교감신경이 안정되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요. 그걸 읽어주지 말고 누구 말을 바꾸라고? 성민이 네 어, 말을 들린다고. 그럼 복식호흡은 왜 한다는 거야? 마, 어, 마음을 차분하게 왜 해줘요. 마음 잡아야 되냐고. 네? 거기까지 생각하고 했었어. 왜 복식호흡을 하면 마음이 차분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어, 폐로 들어가는 산소량이 늘어나면 폐로 들어가는 산소량이 뭐해서? 많아져가지고요. 산소량이 늘어나니까 산소량이 늘어나니까 어떤 효과가 벌어지고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교감신경이 안정되어서요. 교감신경이 안정되니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이해가 네, 네, 수죠. 그럼 그걸 너희들이 합쳐가지고 뭐야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가 많이 공급돼가지고 우리 몸을 조절하는 교감신경이 안정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나밖에 알지 못하는 우리 몸을 스스로 잘 보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쪽 이 내 몸 사용과 관련되어서 스마트폰의 문제점을 뭐라고 지적하고 있어? 음, 척추를 비롯한 신체가 병견될 수 있다. 어떻게 변형되는데? 음, 응? 그 목이 앞으로 나오고 아, 등이 말려 있다. 아, 요거 보여? 아니요, 안 보여? 아직? 보여요. 중요한 거 보여? 요 사람이 요 자세, 요 자세, 요 자세, 요 자세 공통점이 뭐냐고? 거북목이에요. 이게 거북목이라는 거, 거북목. 거북목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북목 증상이 생겨나는데 거북목 현상이 자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야? 스마트폰.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0쪽에 보면 우리 코를 잘 잡아야 된다는 말 많이 하는데 용어 중에 코어가 있습니다. 코어가 뭐래?
코어가 강해 격렬한 움직임에 공격의 균형이 잡혀 있어 보는 사람의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성민 아까 얘기했는데 책만 읽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의 네, 질문에 대해서 이게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고 그 질문에 네, 맞는 답을 찾아서 너가 스스로 읽고 그리고 그걸 가공해서 맞는 답으로 제출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코어가 뭐래? 선생님 몇 쪽인지 모르겠어요. 이쪽. 코어는 척추와 허리, 복부 등 몸통의 중심을 몸통의 중심, 척추와 허리, 복부 등 몸통의 중심. 이게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등에 있는 척추 있잖아. 허리 있잖아. 그리고 복부, 배. 요 부분을 이런 중심을 코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기가 위치해 있어 중요한 부분들. 우리 배 부분에 많은 여기 여러 가지 장기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그 코어라는 부분들, 코어가 강해야 동작의 균형이 잡혀 보이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쪽에서 지금 운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 27쪽. 운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 27쪽. 음, 음, 27쪽 살펴보면서 운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27쪽 운동을 뭐예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운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관절을 많이 볶는 아, 근력을 적절히 기르고 쓰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 그렇지. 근력을 적절히 기르고 쓰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운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운동은 노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록을 달성한 선수의 생활을 보면 신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와 집중력이 중요한 활동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짧은 순간에도 판단을 내려 움직여야 하니까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몸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몸과 정신이 단련된다고 합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운동은 이 책에 따르면 신체적인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철저한 자기관리와 집중력이 중요하다라고 정의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쪽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첫 번째, 나에게 맞는 종목을 찾아라.
성민이랑 서로는 난 요가가 좀 맞을 것 같아. 성민이는 뭐 아까 뭐였지? 배구였나? 네, 배구요. 배구가 맞을 것 같아. 나에게 맞는 운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인데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다는 거. 두 번째, 적당한 강도로 움직였다는 거. 너무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적당한 강도로. 그래야 안전하게 오래 운동할 수 있다라고 이러는데 서로가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은 뭐야? 저 서로는 운동하고 있는 게 없어요. 하고 있는 게 없어. 할 생각도 없고. 근데 주변에서 막 스트레스 주지 않아? 뭐 운동해야 된다고? 그런 스트레스 주는 상황 없어? 운동해야 된다는 거? 그럼 친구들도 대부분 다 운동을 안 해? 네 친구들도? 어? 오로지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해? 성민이 어때? 저는요, 오늘도 했어요. 무슨 운동인데? 저는 축구를 많이 해요. 음. 배구도 해요. 그래서 축구나 배구를 즐겨하는 성민 입장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어, 음, 음, 운- 그냥 음. 살짝 바빠서 못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음. 어, 어,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걸 잘 모르겠어. 네 생각을 얘기하면 되지. 운동 저는 그냥, 음, 어, 이해 가능한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살짝,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아니다. 어떻게 이거를 말해야 지 어? 잠시만요, 선생님. 음, 운동, 운동은, 그래도 살짝, 우리 사람은 운동을 너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서로한테 얘기하는 건데 왜 쌤한테 얘기해? 서, 서로는 서로님께서, 서로 서로님께서, 자신이 운동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 아니면 그렇지 않아? 운동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어떤 생각이 있어? 음, 해야 하기는 하는데 하기 귀찮아요. 왜 운동을 해야 하긴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좀 건강해지니까. 근데 왜 운동을 안 해? 귀찮아서? 아까 귀찮다고 했나? 네. 그 귀찮음 이기는 방법이 뭐야? 음, 이 책을 읽어보고 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막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운동을 딱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굳이 사람이 엄청 아프거나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있으니까 음,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성미 어떻게 생각해?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가 아니라,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 왜냐하면, 어, 음, 왜냐하면, 음,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민아,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서로가 혹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너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너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아, 뭘 그렇게 따지고 눈치를 보고 그래. 누가 너한테 눈치 주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서로가 너한테 저는, 그래도 운동이
집에서라도 어, 팔굽혀펴기를 하든 아니면 어, 플랭크를 하든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운동을 해야 되고, 굳이? 왜냐하면 너무 안 하다 보면 이게 살짝 그 몸을 단련시켜야 아니 몸을 운동을 하면 몸이 살짝 이렇게 기운도 세지고 뭐가 그거 좀 살짝 강해지는 기분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 서로? 음, 어, 음, 그러니까, 야,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입장, 너가 운동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운동할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 주장을 했잖아. 이런 네, 성립주의가 더 되는 거 아니야? 운동을 하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음, 음, 이게 약간, 음. 뭐라 해야 되지? 너가 운동을 안 하는 이유는 뭐야? 가장 결정적인 이유. 약간 시간도 없고, 어, 하기도 조금 귀찮아서. 또 시간도 없고 하기도 싫어. 사실 운동을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지. 운동 좋은 걸 알지만. 또 그런 점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은 나름대로 정보를 주고 있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42쪽 보겠습니다. 42쪽. 정신 육체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분다. 그러나부터 읽어볼까? 그러나 신경과학이 발전하면서 육체도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연구 결과를 왜 굳이 이 책의 저자는 제시했을까? 운동을 해야 한다. 응? 운동을 해야 한다는 근거로, 아, 운동 왜 해야 되는데? 이 책의 저자의 근거는 뭔데? 그러니까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육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는 보통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 이 책은 오히려 육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몸이 뭐해야? 건강해야 정신도 뭐 할 거다? 건강할 거다. 건강할 거다. 그러니 네가 정신 건강하면 잘 살려면 평상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육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아니면 정신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성민이. 육체가 정신 육체가 정신을 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가 몸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네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고? 아 아요 음 아니요.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럼 그러면 정신이 육체를 정신 육체를 지배한다고? 네 서로 어떻게 생각해? 음, 저도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하거나 음,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기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음, 행동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음, 정신이 네, 몸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성민? 서로 주제에 대해서. 저는 음, 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음 살짝 어떤 걸 해야 되지? 이게
음, 서로가 뭐라고 말했는데? 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 선생님, 그게 음. 아니라, 제가 마이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뭐라는지 잘 못 들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하지. 왜 아니, 마치 선생님, 것처럼 해갖고 뭐 대답을 하려다가 대답 못하고, 어? 성민아, 네, 그거 안 들렸으면 안 들려서 내가 대답을 준비 못하겠으면 처음부터 얘기해야지. 아, 왜 죄송해요. 대답을 막 대충 하려다가 딱 걸려갖고, 창피스럽게 사과하자고 그래야 돼. 아, 처음부터 죄송해요. 정식 얘기하면 되지. 알았어요, 선생님.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40쪽에 아까 신경과학이 발전하면서 육체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연구적으로 밝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우리 몸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니 우리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뭐 할 거다? 건강할 건강할 거다. 거다라는 식의 논리를 지금 이 책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동이 몸을 지배한다. 그냥 운동을 내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몸이 좋아져서 그 몸이 정신도 잘 컨트롤할 거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 책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또 반대로 사람들은 우리가 정신이 뭐야? 맑아야. 정신이 좋아야 일도 제대로 하고 밥도 제대로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이 더 좋아야 된다. 물론 이 정신과 육체 둘 다 사실은 이렇게 상호 관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때? 서로는 육체가 정신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거 같겠 음, 정신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정신도 좀 너무 중요하다는 입장. 성민, 저도요. 음, 정신이, 말해? 그 우리가 이제 막 정신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본다던가, 정신, 그 마음이 가는데 몸이 간다고 이런 그 말도 있는, 거꾸로 몸이 가는데 마음이 가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것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개념들, 육체가 제대로 잘 성장해야지만이 정신 건강이 더 좋을 거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내가 내 몸을 원하는 대로 내부 조절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정서적 안정감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어떤 상태인지,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자꾸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어떤 그런 훈련들, 연습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때? 성민이는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는 편이야? 아니면 그냥 축구 열심히 하는 편이야? 선생님, 그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첫 번째 문제 다시 말해주세요. 성민이 너는 너 네.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어? 그런 편인지 아니면 자기 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인지 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몸에 대해서 제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저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 저는, 어, 음, 저는, 네 몸에 관심이 많다고 했지 않을까? 왜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냐고. 왜냐하면 제가, 음, 어, 당연히, 어, 저는, 음, 저는 이 몸은 제 거니까, 제 자신이니까 저한테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많이. 서로는 어때? 내 몸을 딱히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은 계속적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 몸을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팁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려면 또 운동에도 그냥 막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단계를 밟으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는 잠을 잘 자고 잘 쉬고 잘 어떤 하는 것들 이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운동보다 좀 더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페인트라는 소설책. 페인-
선생님 다음 주에 꼭 물어볼 거야. 페인트가 뭔지 아니라고. 그래서 페인트라는 동화책 소설책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민아 우리 몇 분에 시작한다고? 9시 20분이요. 그다음에 책 해야 될 게 뭐라고? 네, 페인트요. 페인트 책 읽고 네가 해야 될 게 뭐냐고. 페인트가 뭔지. 그 책에서 서로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거. 이 책, 아,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챙겨보시고. 자, 그래서 아까 다음 주 책 알려줬지? 네, 다음 주 알려줬지? 다음 주에 그래서 10시 20분, 9시 20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형님 조금만 더 서두르고, 네, 어쨌든 두 사람이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거에 또 적절하게 또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네.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일단